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8월 23일 두 번째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제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장 막판에 오후장 들어서 쭉 좀 코스피 현물을 좀 샀습니다. 1000억 정도. 다시 돌아올까? 외국인 IT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이번 주 총가요? 지난주인가요? IT 전기전자 쪽에 낙폭 과대 영역 부분들이 들어갔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었고, 거기에 따라서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등 부분, 물론 이제 전기전자 쪽의 반등 부분들, 특히 우리나라 지수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전기전자 쪽에 어제 아침 시황 부분에서도 코멘트를 좀 드렸던 것처럼 어제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 세제개혁 개편안에 통과가 된 게 아니고 진정 가능성이에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1% 정도의 나스닥의 반등 부분들이 이끌어졌고, 거기에 걸맞춰서 오늘 전기전자 쪽에 외국인들의 매수, 그리고 대만 지수도 한 1% 정도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대만이 한 1% 정도 상승 부분들이 진행이 됐는데, 우리나라 지수는 외국인들이 계속 뭡니까?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외국인들의 ATM 기기 같다는 코멘트를 좀 드리죠. 그리고 ATM 기기에 따라서 선물의 변동성도 크고,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도 변동폭 자체도 상당히 큰데, 요즘에 외국인들은 그 변동성, 장중의 변동성, 선물의 3천에서 한 5천 개억 정도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코스피 종목군들은 저가 매수 부분들을 좀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오늘 코스닥도 보면 장중에 오전장에는 소폭 마이너스권에서 시작되다가 한 200~300억 정도까지 올라가서 다시 100억대 순매수로 진행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선물은 5천 개억 정도 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 부분들은 웹도덕, 꼬리가 계속적으로 몸통을 흔드는 장세의 지속, 그리고 외국인 수급, 특히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하반경직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좀 진행이 좀 됐다라는 코멘트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달 전부터 우리가 지수를 설정을 좀 했습니다. 어떤 설정 부분들을 했냐면 1차적으로 박스권 장세, 2450선부터 박스권 장세 가능성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 코스닥 지수도 630포인트, 640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정도 전후, 그리고 코스피도 박스권 하단, 하방 경직 부분들을 테스트하는 과정 중에 대만 지수는 1% 정도의 반등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지수는 그에 못지 않은, 조금 뭡니까? 거기에 비하면 좀 약했죠. 아무래도 이제 오늘 23일, 이제 내일까지, 그리고 이제 9월 초까지 우리나라만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물론 CDS가 하락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혹시나 모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만의 반등에 좀 못 미치는, 그리고 홍콩도 오늘 지금 1% 이상의 또 상승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홍콩 H지수가 1.8% 정도, 항생지수가 거의 0.9% 정도 상승 부분이 진행이 됐고, 호주 같은 경우는 0.5% 정도의 반등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어요. 대만은 조금 빠졌네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글로벌 전체적으로 반등세 자체가 강한데, 우리나라는 선물, 그다음에 다음 달 선물 옵션 동시 만기도 있고, 그다음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상승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제한을 하고, 밑에서는 조금씩 저가 매수를 하는 그런 움직임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 종목군들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더라도 특징이, 일단 전기전자 쪽에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 첫 번째 체크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섹터별로도 섹터 개별 업종별 종목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그 얘기 드렸죠. 그거에 따라서 개별 종목 장세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그 세제개혁 개편한 부분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아침에 캐터필라 얘기 드렸죠.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들. 오늘 어떻게 보면 건설업종의 상승 부분들, 건설업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쪽 기계 관련된 종목군들의 반등은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까지 낙폭했던
어떤 저가 매수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건설업종의 반등 부분들, 뭐 삼성에너지, GS건설의 반등 기대감, 어떻게 보면 해외 수주 모멘텀 부분들하고 연관성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선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건설업종이라든지 기계 인프라 쪽에 그동안 아침에 두산인프라 얘기 드렸죠. 두산인프라 BW 양호하다는 얘기 여러 번 드렸었고 그 다음에 뭐 진성TC 이런 종목군도 같이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다 뭐하고 연관성이 있냐면 세제 개편안에 진정이 될 때와 진정이 안 될 때의 나비 효과예요. 될 경우에는 오늘처럼 이쪽 관련 종목군들의 반등세가 좀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역시 불확실성으로 하락 부분들이 좀 나오고, 그래서 오늘 두산인프라, 삼성에너지, GS건설 이런 종목군들의 반등은 세제 개편안 진전의 나비 효과 손상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체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아침에도 잠깐 코멘트를 드렸고 어제도 드렸지만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8 그리고 다음 달 9월 6일 정도 아이폰 8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슈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장세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업종군별로 어떤 특이사항 부분들이 있는지 종목군별로 어떤 특이사항 부분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코멘트를 드리는 겁니다. 지수는 여러분들 다포 상태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 쪽이라든지 아니면 지수의 선발대 부분들을 급격하게 하지 말고 신용을 쓰지 마시고 변동사항이 없어요. 투자 전략 부분들이 한번 설정이 되면 그리고 그 설정된 전략 부분들을 훼손시킬 만한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은 이상 그걸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신용 레버리지 부분들을 쓰면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변동폭 자체가 엇박자를 잘못하면 거기서 반대 매매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한테 절대적으로 좀 조심하시라는 얘기를 밑바탕에 깔아놨죠. 그래서 지금 장세 부분들은 박스권 장세 그리고 개별 종목 장세 모멘텀 장세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에 따라서 오늘 건설업종의 상승 부분 그리고 LG이노텍 뭡니까 스마트폰의 신규 모델이 이제 출시가 되죠. 출시가 되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이 어떻게 확대가 될까?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부품의 백그라운드 부분들이 또 서포트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쪽 종목분들의 반등이라든지 틈새 시장 부분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건설업종이라든지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은 세제 개편안 관련된 부분들이 영향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G이노텍이라든지 어제 뭐 삼성 SDI나 LG화학의 상승 부분들은 ESS 시장 그리고 오늘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아이폰의 차기 모델 듀얼 카메라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연관성 부분들이 있고 아침에 이슈 부분에서 삼성전자 IoT 산업 관련된 부분에서 몇몇 종목군들이 오늘 뭐 상한가 갔다가 머리꼬리 길게 단 종목도 있어요. 그래서 LG이노텍과 애플의 아이폰 8 같은 경우에 3D 센싱 관련돼서 아침에 LG이노텍 나무가도 잠깐 언급드렸죠. 오늘 나무가 장중에 거의 한 13%까지 반등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세 자체가 변동성 장세다 보니까 일반 그 수급들도 여기 계속 치고 빠지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렇게 잡기가 쉽지는 않죠. 하지만 그림 부분들이 그려지면 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수급이 지금 뭐 전체적으로 고르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슈하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의 수급이 약간 쏠림 현상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탄력 부분들 받으면 기본 한 10%에서 20% 정도 단기 급등 부분들이 좀 나와요. 근데 일반 개인 투자들 초보 투자자분이라든지 직장인분들한테 저는 그거 권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시장이 흘러간다라는 흐름 부분들 말씀드리는 뭐냐면 예전에 이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이런 얘기 드렸죠. 직장인분들은 진성TC를 예전에 설명드렸고 동진세미컴이라든지 후성 이런 종목군들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본다 하면 몇몇 좀 중장기적으로 적립식으로 좋은 종목 있으면 그 종목군에다가 계속 보면 월급의 몇 % 정도를 적립해서 좀 끌고 가도 상관없겠죠. 단 그 종목군이 향후의 성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실적 가이던스 부분들을 커버를 하고 있는 종목군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 뭐 진성TC, 동진세미컴, 후성 그 다음에 뭐 대형주로 말하면 두산인프라
아니면 삼성엔지 이런 종목군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 부분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 방송을 통해서 미리 좀 해두시면서 이런 그 뭡니까 업황의 흐름 부분들이 개선되는 섹터라든지 그 섹터의 수혜를 받는 종목군까지 연결하는 그 트레이닝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사전 트레이닝에 여러분들에게 아침과 장중에 어떤 특이사항 부분들 지속적으로 코멘트를 드리니까 트레이딩 뭡니까 그 장중에 그 시세 부분들을 계속 보실 수 없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직장인분들한테는 추후에 별도로 뭐 브리핑이라든지 좋은 그 있으면 보고서가 있으면 그 부분들은 별도로 제가 따로 언급 부분들을 할 거니까 그냥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시장을 해석을 하는구나. 그러면 향후에 어떤 흐름 부분들이 나올 건가. 예를 들자면 이거죠. 지금 뭐 오늘 잠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어제 이제 아이폰 차기 모델이 그 뭡니까 3D 센싱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까지 연결이 됩니까? 증강현실 부분들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증강현실 관련된 부분들이 연결이 됐을 때 증강현실과 그 가상현실 같은 경우에는 가상현실은 우리가 뭡니까 이 HMD 해가지고 그 눈을 가리는 그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VR을 하려면 물론 그것도 산업 자체가 더 커지긴 할 건데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AR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포켓몬스터 그 게임 있죠. 그게 AR이에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산업 기반 그 뭡니까 서포트가 듀얼 카메라예요. 그래서 물론 그거 가지고 아웃포커스, 인포커스, 사진 기능의 줌 기능, 광각 기능 부분들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부분들이 뒷받침 부분들이 돼야 되고 거기에 또 메모리도 증가할 것이고 거기에 이제 뭐 랜드도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거면서 그 하나의 기술 부분들을 구현하는데 다양한 부품 산업 부분들이 업그레이드 되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또 그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아이폰 8이 AR 시장의 첫 번째로 새로운 기술 부분들을 선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 관련주들은 그 부품 부분들 같은 경우에라든지 아니면 그때 검사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장 자체가 지금이 1이라면 향후에 2, 5, 10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대감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뭡니까 성장 기대감 부분들이 계속 녹아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자면 그리고 진성 TC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을 코멘트 드렸을 때 그 연장선에 계속적으로 있다고 말씀드렸고 두산 인프라도 마찬가지고 미국 주식 캐터필러도 그 연장선에 있다 해서 캐터필러는 신고가 부분들 나갔고 그 캐터필러의 신고가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인프라 투자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그 부가적으로 원자재 부분들의 소모 부분도 업그레이드 되니까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향후에 어떤 그 투영되는 미래의 모습 부분들을 보면서 직장인분들이나 자영하실 분들은 급격하게 빨리 수를 두실 필요 없어요. 한 수 쉬면 천천히 그런 포석 부분들을 해놓으시면 시간 투자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것은 시간 투자만. 왜냐면 이런 흐름 파동 부분들은 단기 치고 빠지는 파동 부분, 오늘 사서 오늘 매도하는 그런 파동 부분들이 아니라 기본 3개월에서 1년 정도 아니면 조금 난 더 여유롭게 뭐 이 종목군 성장성만 좋으면 2, 3년 정도 끌고 가도 되겠다라는 기본 마인드 부분들로 접근하시면 지금 우리가 그 은행 이자 부분들보다는 충분히 더 보실 수 있는 기대치 부분들을 좀 주실 수 있다라는 좀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변동성 장세 부분들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시장이 재미가 없어요. 장중에 안 보신 분들 모르겠지만 장중에 보고 있으면 꼬리가 몸통을 흔들다 보니까 그 외의 종목군들은 이렇게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은 탁탁 이렇게 뭡니까 치는 움직임들이 나오는데 그 외의 종목군들은 거래가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과정 중에 여러분들 뭐가 진행되고 있냐면 이번 주 저희도 코멘트 드렸던 것처럼 그 거래소라든지 코스닥의 물량 자체가 좀 많았다고 그랬죠. 4조 원대 초반 있었던 이 신용 물량 부분들이 거래소는 지금 4조 원대 미만으로 3조 9천억 대까지 내려왔고 코스닥은 아직까지 조금 4조 원대 이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난달 이번 달 초에 비해서 이번에 변동폭들이 나오면서 많이 좀 나왔어요. 하락폭이 나왔어요. 그래서 물량 부분들이 그래도 한 2, 3천억 정도, 3천억 정도 전후에 어떤 조정 파동 부분들이 나왔다는 것은 이건 수급의 체인지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그 신용 물량 부분들을 많이 털어내려면 더 하락폭이다 변동폭이 커야 되죠. 근데 이런 거보다는 그냥 앞으로 향후에 한두 번 정도 더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물량을 좀 소화해 갔으면 하는 기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아까 그 갤럭시 노트 8 말씀을 좀 드렸고, 해외 주스에서는 브라질이 지금 신고가 부분들이 어제가 진행됐고, 호주도 신고가 부분들 근접한다는 이런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 부분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종목의 업종별에 체크 포인트 부분들을 좀 두면서 관련 코멘트 부분들을 진행해야 된다는 코멘트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런 변동성 파동 부분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계속 나온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외국인들 뭐 한 5천 계약 정도 매도하니까 화들짝 놀랄 수 있어요. 덤덤하게 보세요. 그냥 저렇게 해가지고 변동성 해서 신용물량 털어내고 자기들이 원하는 종목군들 싸게 살려고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단타 치고 있구나. 근데 단타 치는 이유가 오늘 지금 제가 그건 확인을 못했지만 드라기 총재의 어떤 코멘트하고 이제 내일부터인가요? 이번 주 후반에 또 잭슨홀 미팅에서 드라기 총재가 어떤 코멘트를 할지 연준 의장이 어떤 코멘트를 할지 잘 모르니까 그걸 확인하고 가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뭐 시간치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까지 뭡니까? 돈을 그대로 눌릴 수가 없으니까 지난번 전기전자 쪽 차익실했던 자금 가지고 선물 가지고 단타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장 부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저렇게 뭡니까 포석 부분들을 좀 크게 하신 분들은 이 기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시고 싶은 종목군들 뭐 경기 민감주라든지 지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코스닥의 실적이 우량한 종목군들 싸게 사실 수 있는 그 대신 천천히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부분들을 주는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8월 23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광장 두 번째 방송, 외국인들 저는 IT 쪽 조금 더 들어올 것 같아요 라는 코멘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건설업종, 그 다음에 세제 개편안의 나비 효과 부분들의 계속적으로 기대감 부분들의 방향성 부분들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금요일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